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선생과 학생. 며칠 전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코스모스 아트홀에서는 라트비아 출신의 첼로 거장 마샤 마이스키와 첼리스트 겸 지휘자 장한나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마이스키는 음악가로서 중요한 첫 순간을 열어주신 선생님이세요 라는 장한나의 말에 장한나는 내 유일무이한 제자이다 라는 마이스키의 답변으로 사제간의 따뜻한 덕담에서 출발했습니다. 1992년 내한 공연 당시 마이스키가 10살 소녀 한나의 연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편지를 보낸 거 유명한 일화지요. 이듬해 마이스키를 사사한 장한나는 1994년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이상민 씨는 마이스키는 장한나를 첼로의 요정이자 스타로 키운 스승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휘자 장한나와 협연자 마이스키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들 사제는 4개 도시에서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5차례 협연하게 됐습니다. 마이스키가 첼로를 연주하고 장한나는 첼로의 활 대신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전에는 장한나가 활을 잡고 마이스키가 지도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자였던 장한나의 지휘에 맞춰서 활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꼭 연관된 예는 아니지만 사람은 살면서 끝없이 배우면 학생이 어느 날 선생님이 되어져 있게 되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면 오히려 배워야 할 학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동부에서부터 가르쳐 지금은 청소년부가 된 한 제자를 자동차로 픽업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교회 학교 선생이었던 저를 믿어주며 이런저런 자신의 고민이자 기도 제목을 제게 부침성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예전부터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생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동생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라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평소에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나이차가 좀 벌어지는 동생을 늘 엄마처럼 챙기고 살뜰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이던 의젓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내놓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더 사랑해줘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주면서 대부분 귀찮고 짜증났었는데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며 생색을 낼 텐데 이 친구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결이 곱고 순수한지 말입니다. 이 친구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러하겠구나. 그들은 마치 성경의 세리처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 죄송하구나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섬긴 줄 알아? 라고 바리새인처럼 생색을 내거나 안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져 있는 자이겠구나 제자에게 배웁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역에 지쳐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이 어린 제자의 모습에 비추어 어떠한가 진단해 봅니다. 주님, 제가 애를 써도 이렇게 부족해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아시고 써주셔서 하루 고단하나 참 감사해요 라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쟤는 요만큼 하고 쟤는 쉬고 받기만 하는데 저는 오늘도 너무 고단하고 녹초가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생색내며 안심하고 있진 않는가? 이날 간담회 말미에 마이스키는 지휘자 장한나의 미덕에 대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 직관과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장한나는 환히 웃으며 모두 스승에게 배운 것이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기특한 제자는 마음이 예쁘다는 저의 칭찬에 제가요? 그래요? 동그란 눈으로 어리둥절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를 가르치고 내리네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